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정책이나 본인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스캔들, 의혹 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이 사고가 사고를 또 치고 과거의 이 사고를 막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현재는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의 발언이 다시 대장동 의혹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대장동 설계를 할 때 책임자였던 이재명 시장이 과연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됐냐는 겁니다. 일단 도덕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먹고 구속되고 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재명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정수 검사장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원희룡 본부장이 또 한 번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이런 발언들이 신뢰를 얻는 것은 원희룡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희룡 본부장이 어디서 이런 첩보를 얻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재명 후보 본인과 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만간 사실인지 아닌지 검찰이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본부장의 발언은 이제 이재명을 거의 다 잡았다는 그런 느낌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아들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등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본질적으로 이재명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말한 이 사람, 이 CCTV 이걸 확인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개하지 못한다? 문재인의 검찰은 정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의 발언, CCTV에 찍힌 인물 누굴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림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대, 지금 가장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압수수색이 하기도 전에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을 검찰은 처음에 창밖으로 던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봐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이 잡아냈습니다. CCTV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집어간 것을 포착한 겁니다. 이 CCTV를 원희룡 본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 CCTV에 찍힌 그 주인공,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지인이다. 이런 주장을 원희룡이 했습니다. 이건 물론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이 원희룡 본부장이 이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가 휴대폰을 버리기 전에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원희룡은 알았을까? 무슨 귀신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이 빨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원희룡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진상, 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 측근, 지금 선대위 부실장까지 맡았던 이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지인이 CCTV에 얼굴이 안 나타나는 각도로 걸어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원희룡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거나 망설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인들이 휴대폰을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친 것과는 달리 알고 주워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CCTV가 공개된 겁니다. 자, 이 CCTV를 보면 원희룡이 주장한 이걸 가져간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은 정진상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통화를 하고 던지고 주워갔다는 겁니다. 자, 원희룡 본부장은 얼마 전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버리기 직전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원희룡은 이어서 이 유동규가 정진상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와도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유 씨는 이 사람과 통화한 직후에 휴대폰을 밖으로 던졌다는 게 원희룡의 주장입니다. 지난번에 정진상을 맞췄듯이 이번에도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검찰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를 모릅니까? 이미 이 휴대폰 포렌식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통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는지 긴지 아닌지를 왜 말 안 합니까? 자, 정부실장은 유 씨와 통화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자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화라면 왜 유동규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습니까? 그리고 그 휴대폰을 누가 주워갔는데 그게 정진상의 지인이라는 게 원희룡의 주장입니다. 물론 원희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유동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기존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뭔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꾼 휴대폰을 찾았는데 왜 이걸 지금 못 밝힙니까? 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주워간 사람, 통화한 사람이라도 밝히라. 이거는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벌벌 떨면서 이걸 못 밝힙니까? 원희룡 본부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든지. 그런데 왜 원희룡이 이 어마어마한 지금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앙지검은 침묵하는지. 자, 경찰은 지금 이 검찰과 공조하라고 협의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데도 별로 얼마 동안 불고기집 수원에 있는 불고기집에서 만났다. 수원에 있는 무슨 갈비집에서 만났다.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뭔가 수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자, 유동규 휴대폰의 확보와 분석은 대장동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열흘간 찾지도 못했고 유동규 씨 집 창문이 열린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한 달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한 달이 지났어야 검찰과 공유했고 또 그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런데 원희룡이 지금 폭로했는데 왜 이걸 밝히지 못합니까? 조선일보 사설 내용처럼 최소한 유 씨가 누구와 마지막에 통화했는지,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진상과 정말 아는 사람인지 이거 밝히지 못하면 이거는 사건 은폐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이 이 정도까지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뭐합니까? 밀어붙여야지.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